김기명은 4대 크루 헤드가 된 이후 딱히 4대 크루 헤드 최강자라고 불리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교도소에서 죽일 각오를 획득하고 한신호와의 대결에서 경지를 획득한 이후에는 4대 크루 헤드 최강자로 등극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기명은 타 4대 크루 헤드와 비교하면 장현은 김기명이 경지를 획득하기 이전에도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았기에 경지를 획득한 시점에서는 장현이 김기명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성유한도 눈이 멀쩡하더라도 김기명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시력까지 악화되고 있기에 김기명과 대결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진, 서성은 등도 김기명에게 전투력으로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는 김기명이 4대 크루 헤드 최강자이지만 장현과 성유한이 한층 더 성장한다면 4대 크루 헤드 서열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에게 음지를 들키게 된 이후 종건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김기명은 종건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으며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모지상주의의 중요한 버프 중 하나인 죽일 각오를 획득하며 전투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서 단순히 버프만 획득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500명의 죄수들과 싸우며 몸을 단련하는 종건의 훈련법도 따라하였기에 신체 능력과 전투 센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김기명의 전투 베이스는 MMA입니다. 그렇기에 김기명은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는데요. 성유한 서성과의 맞추기에서 대등한 수준의 타격기를 보여주었고 그라운드에서는 4대 크루 헤드들 중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명은 주짓수를 매우 잘 사용하는 캐릭터로 박형석에게 백초크를 사용하여 기절시키기도 하였으며 샤오룽에게도 그래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승리를 확정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기명은 MMA를 독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과거 김감용의 벗이었던 MMA 선수가 어린 시절 김기명에게 MMA를 전수해 주었다고 묘사되었기에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기명은 4대 크루 헤드들 중 최초로 경지를 각성한 인물입니다. 김기명은 한신호와의 대결에서 처음에는 밀렸으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각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공격을 사용하는 한신호의 공격을 막아섬과 동시에 한신호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한신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각성한 경지는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마저 뛰어넘는 경지라고 마태수가 설명해 주었으며 이 경지를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은 현재까지 김기명의 아버지이자 영세대의 전설 김감용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김기명은 한신호를 구출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또또 총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호를 자신의 돈줄로 끌어들였고 박지호가 또또로 모든 돈을 잃은 이후 재원고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바스코와 김기명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스코는 괴력의 바스코라고 불리며 주인공 박형석과도 대등하게 겨룰 수 있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에게는 수준 차이를 보이며 압도당하였고 결국 김기명에게 유효타를 단 한 대도 먹이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4대 크루 헤드의 위험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기명이 바스코와 대결하고 있을 때 종건이 나타나 김기명이 자신의 후임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고 김기명은 당황하며 종건에게 따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적인 측면에서는 냉정했던 종건이 음지를 들킨 김기명을 봐줄 리가 없었고 결국 김기명은 종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종건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 전에 바스코를 쓰러뜨리듯이 종건에게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물론 종건에게 출혈을 내긴 하였으니 어느 정도 타격을 넣었다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곧바로 김기명을 폐기하려 했으나 권지태가 나타나 죽을 각오를 보이며 김기명을 지켰고 결국 종건도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을 살려줍니다. 김기명은 우연히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곽청호와 팽진양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빅딜에 영입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진행해봅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곽청호 팽진양에게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으며 개개인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지만 둘이 덤비면 자신을 압도할 만한 강자라고 평가하며 마치 1 더하기 1이 4냐 그 이상인 느낌을 가진 놈들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며 자신의 수하로는 데리고 가지 않았고 용돈만 조금 챙겨주고 떠났습니다. 이 당시 곽청호와 팽진양 듀오는 크루헤드급의 강함을 가졌음에도 김기명에게 생채기를 내지도 못한 것을 보면 김기명은 과거부터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기명은 중학생 시절부터 타고난 피지컬을 보유하였기에 싸움을 별로 하지도 않았지만 강소 중 대가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학 온 윤경원과 이건우가 김기명을 꺾으려고 하였으나 김기명은 싸움에는 별 관심 없는 모습을 보였고 윤경원과 이건우는 둘이서 결판을 낸 뒤 강서중 대가리를 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윤경원과 이건우는 싸움에 정신이 팔려 강서중 3학년들이 자신들을 둘러싸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고 결국 강서중 3학년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기명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강서중 3학년들을 다 정리해 주었고 윤경원과 이건우는 김기명의 모습에 반하여 그날 이후부터 김기명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성원은 한신우가 자신을 두고 김기명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납득할 수 없었기에 김기명을 찾아갔고 김기명에게 다짜고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살벌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으나 흑곰파가 난입하면서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한신우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 동시에 빅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팀이 되었기에 싸울 일이 없나 싶었으나 서성원이 김기명의 아버지가 김감룡이라는 사실을 들은 이후 김기명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김기명과 서성원은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서성원은 이때 너무 흥분하였기에 제 실력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김기명에게 처참히 패했습니다. 빅딜은 종건과 준구에 의하여 강제로 4대 크루를 하게 되었고 한신우는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여 1회에 자신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간 이후 빅딜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은 넘버2인 노안이 아니라 김기명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노안에게 거짓말을 하여 노안과 낭만 없는 인물들을 때리고 1회로 갑니다. 그리고 김기명을 속인 뒤 자연스럽게 빅딜의 헤드직을 넘겨주려 하였고 김기명과 한신우는 빅딜 헤드 자리를 걸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한신우가 그럴 일 없다고 믿었기에 한신우를 상대로 전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한신우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한신우는 자신이 있던 코트를 김기명에게 물려주었고 빅딜의 헤드직을 맡긴 뒤 1회로 발려갑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정신을 차린 뒤 한신우가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김기명은 한신우가 자신에게 맡긴 빅딜을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그날 김기명은 빅딜의 최연소 헤드가 되었습니다. 종건과 중구는 4대 크루 헤드들 중 누가 최고인지 가리기 위하여 당시 4대 크루 헤드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성유한, 왕호춘, 김기명, 서성은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유한과 김기명이 대결하게 되었고 김기명은 전투 초반 리치 차이를 활용하여 성유한에게 타격전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고 성유한을 다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성유한은 순식간에 김기명의 MMA를 카피하였고 김기명에게 그라운드 기술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성은을 쓰러뜨린 왕호춘이 난입하였고 김기명, 성유한, 왕호춘은 난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모드를 발현시키는 데 성공한 서성은이 난입하여 김기명, 성유한, 왕호춘을 초살내버렸고 헤드대전의 최종 승자는 서성은이 되었습니다. 종건은 헤드대전의 승자로 김기명을 지목했으며 이 당시 준과 100억을 걸고 승부 예측을 진행했기에 종건이 뻥카를 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종건은 김기명이 헤드 중 최강이라는 근거로 김기명은 김감룡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출발선이 다른 놈이야 라고 말하며 김기명이 김감룡의 혈통이기에 격이 다른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김감룡의 아들이 빅딜을 맡아주면 나야 고맙지 김감룡의 아들과 준구를 압도한 놈이 동시에 덤비다니 라고 말하며 김기명을 김감룡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평가해 주었고 실제로 김기명은 김감룡만이 각성하는 데 성공한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종건의 눈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명은 한신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하여 1회회 3개월사의 가드로 위장 잠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신우의 정보만 얻어가려 했으나 사람들이 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낭만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권지태 라인만과 함께 1회회 3개월사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상으로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샤오룽과 김기명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샤오룽은 전투 초반에는 김기명과 대등하게 겨루었으나 결국 김기명이 전세를 역전하였고 샤오룽은 자신의 필살기인 천호희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천호희공 샤오룽에게는 연달아 타격을 허용하여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죽일 각오를 사용하며 너를 종건이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말하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샤오룽을 상대로 압도하였고 샤오룽도 이놈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말하며 김기명이 죽일 각오를 사용한 이후에는 훨씬 강해졌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하여 샤오룽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뒤 작중에서 종건급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기명과 서성은은 비비를 서로 데려가기 위하여 가볍게 난타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영석이 나타났고 김기명과 서성은은 본능적으로 동시에 덤벼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느꼈고 무영석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무영석은 서성은과 김기명의 협공을 완벽하게 방어하였고 순식간에 김기명과 서성은을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권지태에게 회전킥을 날리는 무영석을 막아섰고 권지태를 대신하여 무영석의 회전킥을 맞고 리타이어 됩니다. 그러나 김기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맷집만큼은 4대9를 헤드들 중 독보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김기명은 유진이 초대한 정상회담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10억의 돈을 수령받은 이후 1해외와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 강동 중구연합과 강남 강서연합은 결국 대립하게 되었고 김기명은 장현과 잠시 동안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성은이 난입하자 김기명은 서성은에게 장현을 넘겨준 뒤 쉬러 갔습니다. 그리고 콘셔틀과 끝말잇기를 즐기고 있을 때 바스코가 나타났고 바스코는 김기명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김기명은 바스코의 공격을 쉽게 파괴하였으나 금지 기술만큼은 피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권지태의 도움으로 바스코로부터 탈출합니다. 물론 계속 싸웠으면 김기명이 이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김기명이 바스코에게 금지 기술을 허용했더라도 무영석의 궁도 버텨내는 김기명이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였습니다. 김기명은 박형석에게 1해외 2결사에 한신우가 있다는 것을 들은 뒤 박형석의 도움을 받아 1해외 2결사를 침공하였고 순식간에 박형석과 1해외의 보안요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신우와 김기명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우가 1해외의 약에 의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에 한신우가 무차별적으로 빅디를 공격하였고 결국 김기명과 한신우는 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는 한신우가 속도의 경지를 이용하여 우위를 점하였으나 김기명도 낭만의 경지를 각성하게 되었고 둘은 용호 성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신우가 기억을 되찾게 되면서 한신우는 자연스럽게 빅딜로 귀환하게 되었고 이도규에게 도움을 받아 1해외 2결사에서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한신우는 김기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입니다. 김기명은 한신우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깡패를 매우 혐오하고 있었고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깡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이 강서중학교를 제패한 뒤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한신우는 빅딜의 헤드로서 김기명을 스카우트하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처음에는 한신우의 스카우트를 거절하였으나 한신우가 빅딜도 아닌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흑곰파의 아지트에 단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신우만큼은 다른 깡패들과는 다르게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여 빅딜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빅딜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한신우도 차기 빅딜의 헤드로 김기명을 내정합니다. 그리고 정권과 준구에 의하여 빅딜은 강제로 4대 크루가 되었고 그들에게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우는 12억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1해외에 팔았고 김기명에게 빅딜의 헤드를 물려준 뒤 1해외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그 이후부터 한신우를 구출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으며 결국 박형석과 이현도에게 도움을 받고 1해외 2계열사에서 한신우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기명과 서성은은 오랜 기간 라이벌 구도를 띈 캐릭터입니다. 둘 다 16세의 나이에 강서에서 이름을 날린 뒤 빅딜에 스카우트 되었고 빅딜에 합류한 이후에는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며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성은이 표면적으로는 김기명보다 서열이 높았기에 김기명과의 경쟁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었으나 당시 빅딜의 헤드였던 한신우는 김기명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하였기에 사실상 김기명이 빅딜 시절에도 앞서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성은은 김기명이 김감룡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 이후 열등감을 드러내며 김기명과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고 빅딜을 떠났기에 빅딜 시절만 놓고 보면 김기명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헤드대전에서 서성은이 한모드를 발현하며 김기명, 왕원춘, 송유한을 동시에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기에 김기명이 죽일 각오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서성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각 빅딜과 1해외에 소속되어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성은도 일말의 낭만은 있는 캐릭터이기에 훗날 1해외를 배신하고 빅딜을 도와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권지태는 김기명을 가장 오랜 기간 모신 충신입니다. 권지태는 약 10년간 김기명을 섬겼다고 말하였으며 그 당시 나이가 18세였기에 대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기명을 섬겼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김기명을 섬겼던 이유는
거대 대머리의 아들이 맞다면 거대 대머리가 김감룡의 아들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지태의 충성심만큼은 외모지상주의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지태는 김기명의 하는 행동이라며 어떤 것이든 따르며 항상 자신의 판단보다 김기명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김기명이 단소를 사주자 그 단소를 집안의 보배급으로 아끼기도 하였으며 김기명의 앞에서는 김기명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전력을 드러내지 않는 충성심까지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빅딜 헤드 계승식 당시 김기명의 뒤를 확보하며 김기명이 한신우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김기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김감룡은 김기명의 아버지입니다. 김기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의리주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의리가 없으며 가족에게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으며 한신우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낭만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에 김감룡을 존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우상인 한신우처럼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낭만이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의 낭만만큼은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낭만과 리더십, 전투력을 보고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그 이후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전투에서는 김감룡의 장갑을 차고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경원은 빅딜의 넘버3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윤경원은 제주도를 제패한 뒤 서울을 제패하기 위하여 상경하였고 강서중학교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학 첫날부터 깽판을 치며 강서중을 접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우와 싸우다가 3학년들에게 기습을 당하였고 김기명에게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경원은 그 이후부터 김기명을 따르게 되었고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과 함께 빅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윤경원을 따로 불러서 국밥을 먹을 만큼 윤경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윤경원도 김기명의 명령만큼은 반드시 따르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이 윤경원의 국밥에 깍두기 공부를 부어버리자 윤경원도 그것만큼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이건우는 빅딜의 넘버4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이건우는 강원을 제패한 뒤 서울을 제패하기 위하여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학 온 윤경원과 자홍을 겨루던 와중에 3학년에게 기습당하였고 윤경원과 마찬가지로 김기명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건우도 김기명의 낭만에 반하여 빅딜에 합류합니다. 이건우는 험악하게 생긴 캐릭터이긴 하나 권지태와 비교하면 순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하는 행동도 엉뚱한 캐릭터이기에 김기명에게 귀여움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이건우는 1회회 2개월사 침공 당시 한신우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대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왁스를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엉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호는 김기명의 히든카드가 될 뻔했던 인물입니다. 김기명은 한신우를 1회회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위약금 50억을 준비해야 하였고 결국 또또 총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준희에게 회원을 모집하라고 하였고 준희는 눈여겨보고 있던 박지호를 김기명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박지호는 그 당시 허영심과 열등감이 가득 차있던 터라 김기명과 준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또또를 강요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또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김기명의 설계였기에 결국 박지호는 파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결국 코우지에게 카운터 어택을 맞으며 종관에게 음지를 들킨 뒤 패배하였고 두 캐릭터는 나란히 소령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소령교도소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박지호를 보고 죽일 각오로 싸워라, 그러면 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조언을 해주었고 박지호는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에 180도 바뀐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당시 빅딜의 후계자로 권지태가 아닌 다른 인물을 생각하고 있었고 흑화한 박지호를 빅딜의 후계자로 내정하려 했을 만큼 흑화한 박지호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지호를 이용하여 4대 크루를 뒤집을 작전을 구사하기도 하였으나 박지호가 이지훈을 사칭하고 재원고에게 무지성으로 덤빈 뒤 죽어버려서 박지호를 제대로 이용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라이마는 빅딜의 넘버6로 김기명의 충신입니다. 라이마는 빅딜에 가입한 극초기에는 낭만이 별로 없었으며 빅딜의 이름을 팔아서 힘을 과시하던 양아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마는 평소처럼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권지태를 인간 의자로 쓰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경원과 이건우가 권지태를 찾아왔고 라이마는 자신이 괴롭히던 초롱중학교 권지태가 빅딜의 넘버2 권지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기명도 권지태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찾아왔고 눈치 없는 부하는 라이만에게 김기명을 소개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마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김기명은 우형제가 아니라 한 식구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판 라이만을 보듬어 주었고, 그때부터 라이만은 김기명에게 무한한 충성을 다짐합니다. 종건은 김기명이 가장 증오하는 캐릭터입니다. 김기명은 종건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4대 크루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강서거리에서 빅딜 식구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건이 나타나서 강제로 4대 크루를 시켰고 매달 1억 원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가며 한신우가 1회로 팔려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기명이 음지를 들키자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된다는 이유로 김기명의 이빨을 모조리 뽑은 뒤 폐기시키려 하였으며 교도소에 보내버려 오랜 기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매일 500명의 죄수들과 싸움을 하며 힘을 길렀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죽일 각오까지 획득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종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바스코와 김기명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또한 닮아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기명은 바스코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바스코는 김기명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만나기만 하면 폭력을 휘두릅니다. 또한 종건도 바스코를 보고 김기명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며 바스코를 김기명처럼 자신의 부임으로 눈독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김기명과 바스코의 공통점은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점, 낭만 있는 크루를 통솔하고 있다는 점, 하드웨어가 뛰어나다는 점, 자신의 동료를 지키기 위하여 전투한다는 점, 종건에게 인정받은 강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스코도 흑화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기에 훗날 김기명처럼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며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호추는 장현처럼 자유를 추구하고 싶어 가출하게 되었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빅딜 거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빅딜에 받아달라고 말하였으나 김기명은 왕호춘이 돌아갈 곳이 있으니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호춘이 아쉬운 표정을 짓자 그래도 다음에 만나면 꼭 네 형님 해주마 라고 말하며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왕호춘은 이후 종건을 만난 뒤 빠르게 성장하여 4대 크루 헤드가 되었고 두 캐릭터는 헤드 대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호춘은 강해짐과 동시에 예의를 잃어버렸고 이전처럼 공손한 모습이 아닌 사나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 모두 서성은에게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캐릭터는 영영 만나지 못하였고 김기명은 왕호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교도소에서 담배불을 피워주며 명복을 빌어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